저녁 7시 반, 설거지를 막 끝낸 윤혜정의 손이 수건 위에서 멈췄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실례합니다 하고 사과했고 그녀는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려다 한 자리 틀린 번호, 노시우라는 남자의 실수는 그렇게 윤혜정의 저녁을 채워갔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이 단지 여보세요로 시작해 잘 지내셨죠로 끝나는 짧은 안부가 두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멈췄습니다. 혜정은 우연히 들른 장례식장에서 영정 속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노시우. 그의 딸이 건넨 봉투 속엔 낡은 공중전화 카드와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서 시우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기다리던 건 당신의 여보세요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 저녁은 늘 규칙적이었어요. 밥 한 공기, 된장국 한 그릇,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조용히 식사를 마치면 일찍 이불을 깔아두는 게 전부였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남편이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체념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매일 남편 사진 앞에 초를 켜고 당신 오늘도 별일 없었지요. 중얼거리면 집이 조용히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뭘 샀는지, 동네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텔레비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말을 하고 나면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딸 수빈이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전화도 가끔 했지만 늘 짧았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나 바빠서 끊을게.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통화로 우리는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더 오래 통화하고 싶었지만 딸아이가 바쁘다는 걸 아니까 먼저 끊었어요. 그래, 일 열심히 해. 건강 챙기고.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켤까 말까 고민하던 참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 전화로 거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었죠. 혹시 수빈이인가 싶어 급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실례합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조심스럽고 서툴렀어요. 다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번호를 잘못 눌렀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끊어버렸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 정도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어제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또 잘못 걸었네요. 사과의 톤까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같은 실수를 하다니. 그래도 별말 없이 괜찮아요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궁금증이 일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에게 전화를 걸려던 걸까? 왜 자꾸 제 번호로 연결되는 걸까? 사흘째 되는 날도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저녁은 드셨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수화기 너머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자꾸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혹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아닐까?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수줍은 대답이 따라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짧은 통화가 제 저녁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짧았습니다. 1분도 안 되는 통화였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어요. 2분, 3분, 5분. 국이 식지 않게 불을 줄이면서 수화기를 어깨에 낀 채 저는 여보세요 뒤에 작은 안부를 얹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산책을 조금 했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동네 공원입니다.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었어요. 그러셨군요. 요즘 날씨가 딱 산책하기 좋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이 떠난 뒤로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사라졌죠. 딸과의 통화는 너무 짧았고 동네 사람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눴으니까요. 그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어요. 실수처럼 시작한 전화는 실수보다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담이 없었죠.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가 제 저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전화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걸려왔어요. 저녁 7시 반 설거지를 막 끝내고 난 뒤였죠. 어느새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7시 20분, 7시 25분, 7시 30분이 되면 전화벨이 울렸죠. 남자는 늘 공손했고 한 글자씩 고르며 말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요. 오늘 동네 매화가 폈더라고요. 그래요. 좋겠네요. 나가서 보고 오세요. 정말 예뻐요. 예, 내일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저는 날씨 이야기를 하고 동네 소식을 전하고 요리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냉이 된장국 끓이는 법, 김장김치 담그는 법,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생강차 만드는 법. 남자는 좋겠네요 하고 웃었어요. 멀리서 찻잔 내려놓는 소리, 창문 닫는 소리가 따라왔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늘 제 번호로 오네요. 저장을 잘못하신 건가요? 남자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백했어요. 딸에게 걸려고 했는데 한 자리씩 헷갈립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요. 그러면 저장을 고쳐보세요. 딸분이 기다리실 텐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스스로 놀랐어요. 왜 더 이상 고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전화가 끊기면 다시 혼자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딸은 바쁘고 저는 자꾸 망설여집니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딸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바쁜데 제가 전화하면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화하고 싶어도 참곤 했죠. 딸은 부모님 목소리 듣는 게 귀찮지 않을 거예요. 전화하세요. 그럴까요? 그럼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망설임의 모양이 수화기 너머로 보이는 듯 했어요. 늙은 손가락이 작은 숫자판 앞에서 떨리는 장면이 상상됐죠. 그날 밤 저는 오래전에 저장해둔 딸 수빈이의 번호를 꺼내 보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흐릿해질 때까지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딸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실수는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정확히 외로움의 자리를 맞춰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거실 한 구석에 작은 자리를 만든 겁니다.
작은 탁자 하나, 메모지, 가느다란 연필 한 자루. 남자가 말한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동백, 낙엽, 두통약, 402번 버스. 그가 걸어 다니는 동선과 날씨가 지도를 그리듯 칸칸이 채워졌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402번 버스 타고요. 병원이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정기 검진입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402번 버스 병원. 그러면서 생각했죠. 그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일까? 어느 병원에 다녀오신 걸까? 남편과 다녔던 병원 근처를 지나는 버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다녔던 길들을 떠올리며 잘 모르는 남자의 하루를 상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창이 어디에 있고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커튼색이 무엇일지 전부 상상됐죠. 오늘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창문 닫느라 고생했어요. 동쪽 창문이요. 오후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로 알 수 있어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하다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동쪽 창문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 자세히 상상했어요. 동쪽에 창문이 있는 작은 방, 오후에 햇살이 드는 공간, 찻잔을 놓을 수 있는 작은 탁자. 혼자 사는 남자의 방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남자는 말끝에 늘 미안함을 달고 살았어요. 시간 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를 받아주시니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숨이 웃음으로 바뀌는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누군가 현관을 열고 들어와 여보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깨어보니 텅 빈 집인데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집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고 저는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급히 불을 줄이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비가 오네요. 네, 아까부터 내리고 있어요. 그쪽도 비 오나 봐요. 예,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려요. 부침개 부치는 중이에요. 비 오는 날엔 부침개가 최고죠. 좋겠네요. 저는 그냥 라면 끓여 먹었어요. 다음에 비 오면 부침개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순간 멈칫했어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해주겠다니. 하지만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배부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름은 관계를 만들죠. 관계는 책임을 만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윤혜정입니다. 혜정.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쪽은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노시우입니다. 시우 씨,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 여보세요 뒤에 이름이 붙었어요. 시우 씨 감기 조심하세요. 혜정 씨, 무리하지 마세요. 이름을 알게 된 뒤에도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고, 묻지 않아서 더 많은 이야기가 흘렀어요. 시우 씨는 가끔 버스 창밖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노을이 참 예뻤어요. 기와 지붕을 넘어가는데 온통 주황빛이었어요. 그랬군요. 저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창문으로 보이지 않았나요? 우리 집은 서쪽 창문이 작아서요. 노을이 잘 안 보여요. 그럼 내일 밖에 나가 보세요. 날씨가 좋으면 노을이 예쁠 거예요.
저는 다음날 정말 밖에 나가서 노을을 봤습니다. 시우 씨 말대로 기와지붕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와서 그냥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말했어요. 노을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죠?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같은 바람도 맞았어요. 같은 바람이요. 은행잎을 뒤집는 바람이요. 시우 씨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우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네요, 우리.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다른 장소, 같은 바람, 같은 시간.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저는 메모지에 오늘의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사람은 서로의 방에 등불을 켠다. 그리고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죠.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안부를 묻네요. 시우 씨라는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질투하지 말라는 듯이요.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졌죠. 시우 씨와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20분.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공원에 갔더니 단풍이 예뻤어요. 저도 내일 가봐야겠네요. 가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혜정 씨 말씀을 들으니 벌써 가고 싶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만으로도 하루가 채워졌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딸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보였거든요. 딸에게 전화하고 싶으면서도 망설이는 모습이요. 여보세요, 수빈아?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도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건강해.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엄마.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요즘 날씨 좋더라. 공원 단풍도 예쁘고. 그래? 나도 주말에 시간 나면 단풍 보러 가야지. 그래, 가봐. 예쁠 거야.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도 제 전화를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시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시우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저도 혜정 씨 말씀 듣고 용기를 내볼게요. 꼭 전화하세요. 딸분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우 씨는 쉽게 전화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딸에게 전화했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시우 씨의 목소리도 조금씩 변했어요. 기침 소리가 섞이고 목소리가 잠기곤 했죠. 감기 걸리셨어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감기도 제때 치료해야 해요. 예, 내일 가볼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죠. 걱정이 됐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우 씨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예, 그럴게요. 혜정 씨 목소리 들으니 벌써 나은 것 같네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계속 약해졌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어요.
5분, 3분, 2분. 점점 짧아지고 있었죠. 시우 씨, 오늘은 일찍 쉬세요. 쉬시고 우리 내일 통화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혜정 씨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와요.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창밖 풍경, 오늘 먹은 음식,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이야기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저는 식탁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놓았다가 다시 밀어 넣었어요. 빈자리는 목소리의 모양으로 남았습니다. 7시 30분이 되면 저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죠. 혹시나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만 돌아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이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었는데 다시 걸어봐도 똑같았어요. 없는 번호입니다. 며칠 뒤 집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지나가다가 낡은 공지문을 봤습니다. 노후교체 공사로 한시 중단.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우 씨의 전화는 휴대폰이 아니라 오래된 공중전화에서 왔던 건 아닐까? 그래서 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우 씨의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저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안부는 멈추면 비로소 무게가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메모지를 넘겼습니다. 시우 씨와 나눈 대화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전화가 멈췄다는 건 숨소리가 멈춘 걸까? 스스로를 나무라며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어. 분명 공중전화가 고장난 거야. 곧 다시 전화가 올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매일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전화기 앞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죠. 텅 빈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나왔다가 우연히 게시판을 봤어요. 장례식 부고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낯익은 글자를 발견했어요. 노시우.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니야, 동명이인이겠지. 흔한 이름이잖아.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고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고 노시우 향년 72세. 나이도 비슷했어요.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말랐다가 물이 드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었죠. 가야겠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라도 여보세요라고. 장례식장 주소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검은색 옷을 꺼내 입고 조이금을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시우 씨는 제게 만난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외로운 저녁을 함께 나눈 사람, 목소리만으로 서로를 위로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낮은 술렁임 사이로 저는 영정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시우 씨는 수화기 너머의 미소와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미소. 제가 상상했던 얼굴과 비슷했어요. 분향을 마치고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시우 씨, 여보세요. 저 혜정이에요. 전화 기다렸어요. 많이 아프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물러서려는 순간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혜정 어르신 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시우 아버지 딸 노다인이에요. 아버지가 생전에 여보세요 목소리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었나요? 예, 분명히요. 아버지가 매일 저녁 전화한다고 하셨거든요. 잘못 걸린 번호인데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다인 씨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분이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엔 낡은 공중전화 카드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다인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잃은 뒤로 공중전화만 쓰셨어요. 숫자를 자꾸 틀리셨대요. 눈도 안 좋으시고 손도 떨리셔서. 그런데 그 실수가 아버지를 살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정답이 아니라 이어진 숨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우 씨 덕분에 살았어요. 다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다인 씨는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용한 곳에서요. 빈 조이실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인 씨와 저 단둘이 앉았어요. 다인 씨가 USB를 꺼내 작은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니 잡음이 흘렀고 이어서 시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가장 기다리던 건 당신이 여보세요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제 자신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또 틀렸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죠. 하지만 잘못 걸린 그 번호에서 제게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묻는 목소리가 제일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 덕분에 저는 하루를 버텼어요. 내일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녹음기에는 날짜를 건너뛴 여러 파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 기침 소리로 끝났고 어떤 건 오늘은 비가 오네요라는 혼잣말로 끝났어요. 시우 씨의 일기 같았습니다.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패했지만 내일 다시 걸 겁니다. 혜정 씨가 용기를 주셨으니까요. 혜정 씨도 딸에게 전화했다고 하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전화를 몇 번 피했어요. 일에 치여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나서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이혼하고 나서 아버지랑 서먹해졌거든요. 저는 다인 씨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늦게 배워요. 중요한 건 배운 뒤 놓치지 않는 거죠.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벨소리 2번 뒤 통화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있었고 이어서 연결 실패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우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도 실패했네. 하지만 괜찮아. 내일 다시 걸면 돼. 혜정 씨가 말씀하셨잖아.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연결은 됐어요. 아버지와 딸 그리고 저. 다 연결됐어요. 다인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 싶던 말이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가장 큰 다리가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례가 끝난 며칠 뒤 다인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며요. 다인 씨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쓰시던 거예요. 주소록 한쪽에 제 번호 앞자리가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고 맞은편 페이지엔 다인 씨의 번호가 가늘게 흔들리며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호가 정말 한 자리 차이였어요. 아버지가 늘 헷갈리셨대요. 제 번호랑 어르신 번호가 비슷해서. 그랬군요. 저는 제 휴대폰도 꺼냈어요.
거기엔 딸 수빈이의 번호가 오래전부터 즐겨찾기로 남아 있었지만 누른 적이 거의 없었죠. 시우 씨가 못다 한 전화를 다인 씨가 완성해야 하듯 저도 제가 못다 한 전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딸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제대로. 그러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인 씨가 돌아간 뒤 저는 숫자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수빈아 나야. 무슨 일이야? 첫 마디는 엇갈렸지만 두 번째 마디부터는 울음과 웃음이 섞였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잘 지냈니? 응, 잘 지냈어. 엄마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여보세요에 살았어. 그래서 깨달았어. 나도 너에게 여보세요를 건네고 싶었다는 걸. 수빈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다정하게 한 문장을 내놓았어요. 나도 매일 기다렸어. 엄마의 여보세요. 정말? 응. 엄마가 먼저 전화해주길 기다렸어. 근데 엄마가 안 해서 나도 못했어. 미안해, 수빈아. 아니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자주 전화하자. 그래, 자주 하자.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전화기 옆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가 잘 걸린 삶이 되었다.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공중전화 카드 하나를 올려두었어요. 연결의 상징처럼 반짝였죠. 며칠 뒤 저는 복지관에 말벗전화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시우 씨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교육을 받고 매주 2번 지정된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를 걸 때마다 저는 시우 씨의 첫 인사를 떠올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은 제가 인사를 건넵니다. 여보세요, 저 혜정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어떤 날은 짧게, 어떤 날은 길게. 누군가의 잠들기 전 한숨을 덜어주는 일이 의외로 사람을 살찌게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시우 씨를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요. 여보세요, 김영애 어르신이세요? 예, 그런데요. 저는 복지관에서 나온 혜정이라고 해요. 안부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예, 혼자 먹었어요. 그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오늘 날씨 좋았죠? 산책은 하셨어요? 아니요, 다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내일은 좀 나아지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말씀 나눌 수 있어서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시우 씨가 느꼈을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인 씨는 가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지내셨죠? 그 호칭에 저는 매번 놀랐고 놀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인 씨는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이어준 사람이라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맙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이 되면 다인 씨가 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시우 씨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우 씨가 좋아했던 음식, 자주 가던 공원, 즐겨보던 책. 다인 씨를 통해 저는 시우 씨를 더 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머니와의 통화를요. 저도 좋았어요. 시우 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외로움을 나누는 법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법이요. 다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늦었지만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수빈이도 주말이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요. 엄마 오늘 뭐 했어? 복지관에서 전화 봉사했어. 오늘 새로운 어르신이랑 통화했는데 좋은 분이시더라. 그래? 엄마 목소리 들으면 좋아하셨겠다. 그랬으면 좋겠네. 엄마 목소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지. 나도 엄마 목소리 들으면 위로돼. 정말? 응. 그래서 요즘 자주 전화하잖아. 전화 저편의 웃음이 집안의 조명을 한층 밝게 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한 통의 전화가 만드는 고요가 있다는 것을요. 제 메모지엔 오늘도 한 줄이 늘었습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목소리로 먼저 산다. 밤이 되면 거실 한쪽 목소리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아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누군가의 여보세요를 상상하며. 이제 제 저녁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남겨둔 의자 하나가 늘 차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새싹이 돋았어요. 어느 따뜻한 날 저는 다인 씨와 함께 시우 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풀잎이 인사하듯 흔들렸어요. 저는 공중전화 카드를 손에 쥐었다가 조용히 풀밭에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어디서든 연결되어 시우 씨. 다인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네, 여보세요가 누군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럴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긴 숨을 들이마셨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는 거리를 걸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통화 연결음이 흐르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응, 방금 먹었어. 엄마는? 아직. 집에 가서 먹으려고. 혼자 먹기 외롭지 않아? 괜찮아. 내 목소리 들었으니까. 그 짧은 문장에 지난 계절의 공백이 녹아들었어요.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거실 탁자에 앉아 메모지를 펼칩니다. 오늘 통화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 줄씩 적어요. 어떤 분은 손자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텃밭에 심은 고추가 잘 자란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내일도 이 목소리가 찾아올 거라는 기대. 저는 시우 씨에게 배웠습니다. 실수도 때로는 정확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틀린 번호가 오히려 옳은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용기였습니다. 여보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용기. 밤 일기장 마지막 장에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의 안부는 번호가 아니라 목소리로 기억된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언젠가 누군가에게 여보세요가 필요할 때 나는 먼저 전화할 것이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여보세요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기꺼이 대답할 겁니다. 네, 여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시우 씨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마음, 외로움을 나누는 마음, 목소리 하나로 서로를 살리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